지역 한인교회 주차장에서 노인이 몰던 차량이 보행자 무리로 돌진해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에 예약했다.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해 낭패를 당한 한인 여성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샌버나디노 카운티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성인 2명과 학생 1명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90일 만에 바다에서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해 육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네, 어제 치노힐스 지역 한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사람들에게 돌진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노 경찰국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어제 저녁 7시쯤 5540 체표에비뉴에 있는 동부 사랑의교회 주차장에서 올해 85살의 권모 씨가 후진하던 주차장에 서 있던 여성 6명에게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멈추지 않고 스탑사인과 나무를 들이받았고 이어 30피트 이상 돌진해 인근 차고 건물과 충돌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동부 사랑의 교회 측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2명의 고인과 유가족에게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2017년 4월 9일 동부사랑교회 교회 탄생 10주년 기념 인증 예배를 마친 후에 저녁 7시경 귀가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진 차량이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도에 있던 6명의 하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성도님들의 빠른 신고와 응급조치가 있었으나 2명의 사망자와 운전자를 포함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응급조치 후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숨진 2명과 부상자 4명은 동부 사랑의 교회 10주년 기념 임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 교회에 들른 LA 소재 한 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노 결창국은 사고를 낸 권 씨는 약물이나 음주와는 관련이 없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에 예약했다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해 낭패를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사자는 한인 여성으로 오는 한인 언론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CLA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다인 서 씨. 지난 2월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에 에어비앤비를 통해 빅베어 인근 한 캐빈을 예약했지만 집 주인으로부터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도착 1시간을 앞두고 예약 취소 문자를 받습니다. 문자에는 설사 당신이 주구상에 남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절대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 한마디만 하겠다. 그것은 아시안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던 서 씨는 오늘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기자회견에 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라티노하고 특별히 트럼프 엘렉션 다음에 Muslims 타겟된 분들, 그 사람들도 아주 많이 discrimination을 느끼고 우리가 다 discrimination을 느낀 사람들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컴플레인트를 제가 안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집주인에게 해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특별히 뭐 lawsuit이던가 뭐 그런 거 pursue 안 하고 있지만 화난 사람들도 그 사람 집이던 그 사람이던 뭐 나쁘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가 다 이거에서 배우자 그것만 호흡이에요.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한 한미연합회는 LA 폭동을 계기로 타 인종 간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7년 설립된 429 분쟁 조정센터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다인서 씨처럼 말을 해주세요. 나와주셔야지 이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가끔씩 일어나는구나 그런 거를 알아야지 딴 분들도 이제 나와서 함께 이제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죠.
한편 에어비앤비 측은 이번 일과 같은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인종, 종교, 성 등을 문제 삼는 호스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문제의 집주인은 호스트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오늘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에서 살인, 자살,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초등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학부모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사 등 3명이 숨지고 다른 학생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제로드 버간 샌버나디노 경찰국장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올해 53살 용의자 세드린 앤더슨이 놀스팍 초등학교를 찾아 부인이자 여교사인 53살 캐런 스미스를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교실에는 지적장애를 지닌 1학년부터 4학년 학생 15명이 있었으며 여교사 뒤에 있던 학생 2명도 총에 맞은 가운데 이 중 8살 조나단 마르티네스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또 다른 9살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안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총격 대상이 아니었지만 용의자 앤더슨이 스미스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앤더슨은 먼저 학교 사무실을 찾아 부인에게 전달해줄 물건이 있다고 말하고 부인이 있는 교실에 들어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단 몇 개월 동안만 결혼 생활을 하다 현재 서로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초등학생 600여 명은 인근 카운 고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제외해 자녀들이 무사한지 확인할 때까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15년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는 14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당한 총기 난사 테러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총기 난사 테러에 이어 가장 안전해야 할 초등학교에서 부부 갈등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까지 숨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미국의 북한 선제 폭격 등 4월 한반도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중국을 통한 북한 억지를 위해 압박을 가하고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나 북한 등 이른바 불량 정권의 도전에는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아직은 일방적인 군사행동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선제 폭격과 같은 군사 옵션까지 마련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마련한 대북 옵션들에는 북한이 핵미사일과 관련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선제 폭격하는 등 군사 대응에 나서는 방안들도 포함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 외교안보 책임자들도 실제 군사 옵션을 사용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중국이 지렛대를 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을 억제해 주도록 압박을 가하고 무력 시위를 벌이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고의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 칼비슨호를 다시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무력 시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모항을 두고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있음에도 칼빈슨호까지 보내 한반도의 두 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집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토마호크 미사일 100기 이상을 쏠 수 있는 순양함 한 척과 근 100기씩 장전하고 있는 두 척의 구축함을 거느리고 있으며 90대 전폭기와 총복이 헬기 등을 탑재하고 6,000명의 승조원들을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취하고 북한이 따라줄 것이냐에 따라 4월 위기설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한반도 안보에 비상사태가 갈림길을 맞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바다에서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해 육상으로 옮겨져 수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목포 신항에 모여 노란 리본을 달고 미수습자 9명을 기다렸습니다. 목포 현장에 나가 있는 남원희 서울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가 수많은 추모 인파 속에 참사 1090일 만에 바다에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전남 목포 신항에 도착한 세월호는 거치 작업 난항 속에 9일이 지나서야 특수 운송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600대로 선박 전체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해양수산부는 이곳 한국 시간 9일 오후 5시 30분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을 완전히 빠져나와 목포 신항 육상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걸 믿지는 않았지만 이날 시민들은 수만 개의 노란 리본이 휘날리는 울타리에 서서 세월호가 올라오는 장면을 지켜보았고 미수습자가 돌아오길 기원하는 노란띠 묶기, 엽서 쓰기, 추모 공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제 목포 신항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수습자 9명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팽목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모토로 올라온 날은 참사 3주기를 정확히 일주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시민들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 응원해달라는 말과 함께 수색 업무를 맡을 작업자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남은 공동 과정 함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찾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마지막 행사 후 육상에 거치던 처참한 모습의 세월호와 미수습자 9명의 사진을 보며 온전하고 조속한 수습을 기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자산 규모 100억에서 500억 달러의 리저널 뱅크 가운데 2016년 최고 실적을 올린 리저널 뱅크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실적 톱 25 리저널 뱅크 랭킹에서 뱅크 오브 호프는 7위에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대출 성장률이 세 번째로 높은 68.9%를 기록했으며 순이자 마진도 3.76%로 8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텍사스 비율도 8.68%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함께 발표된 상장 리저널 뱅크 톱 25위 순위에서도 7위를 차지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요원들의 과잉 진압이나 총격 등으로 카운티 정부가 지출하는 합의금이 매년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무려 5천만 달러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에 한해 LA 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셰리프국 요원들이 저지른 범행이나 비행,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총격 등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법정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5,9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70%나 늘어난 것이며 지난 2012년보다는 1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결국 카운티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LA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셰리프 요원들이 비행이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소송이 급증하면서 카운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짐 맥도널드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요원들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 훈련을 재검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LAPD가 세계 최초로 추경용 등급의 하이브리드 순찰차를 도입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하이브리드 순찰차는 포드 퓨전을 개조해 만든 차량으로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핸들, 바퀴 등이 추경용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되며 좌석 또한 근접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개조됐습니다. 연방환경청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하이브리드 순찰차는 현행 포드 경찰차 연비의 2배 수준인 갤런당 38마일의 연비를 자랑합니다. 새로 제작된 LAPD 하이브리드 순찰차의 발진 가속도는 포드의 크라운 빅토리아 인터셉터 경찰 차량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드 관계자는 각 시 당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용을 절감할 해결 방법을 요청해왔고
친환경적 경찰차를 만들어달라는 기관들의 요청도 있었다며 하이브리드 경찰 차량을 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순찰차는 내년 초부터 본격 생산될 예정이며 LAPD는 내년 말쯤 추경용 등급 하이브리드 차량을 현장에 실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원을 초과해 항공권을 판매한 탓에 오버부킹한 비행기에서 승객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영상이 공개돼서 항공사와 공항당국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에서 한 남자 승객이 공항 경찰 등 당국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한 당국자가 기내 통로에 서서 창가에 앉은 한 승객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급기야 무력으로 이 승객을 끌어냈습니다. 승객은 비명을 질렀고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안경이 미끄러져 코와 입 사이에 간신히 걸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른 승객들이 오마이갓 등을 외치며 충격을 감추지 않았으나 당국자들은 무력 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무력 사용은 항공사가 오버부킹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지주회사인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스는 오버부킹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2026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유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순니 굴타니 미국 축구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정책과 월드컵 유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굴타니 회장은 대통령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공동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멕시코가 공동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해했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월드컵 출전국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며 미국에서 50경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각각 10경기씩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의 주가는 3.26% 오른 312.39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시가총액은 515억 4,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시가총액 502억 1,600만 달러보다 13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일주일 전 113년 전통의 포드 자동차를 넘어선 데 이어 GM까지 제치면서 미국 넘버원 자동차 회사로 등극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이런 상승세는 올해 말로 예고된 대중형 모델 3의 안정적인 생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는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노인 운전 과연 안전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노인분들의 운전이 과연 안전한지 우리가 오늘 또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개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그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해 볼까 합니다. 김혜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사고는 치노힐스에 있는 동부 사랑의 교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9일 저녁 7시쯤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 SUV 차량 한 대가 교회 주차장에서 돌진을 하면서 이 무리로 돌진을 해서 한인 2명이 사망을 하고요. 4명이 또 부상을 입는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SUV 차량 운전자는 올해 85살의 한인 권모 씨였습니다. 85살이요? 예. 네. 뭐 개인적으로 건강하신지 뭐 그런 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을 하시기에는 좀 연세가 많이 드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네요. 네, 이 사고 당시에 그 SUV에는 이 76살 된 부인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권 씨가 SUV 차량을 타고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고 나오면서 갑자기 속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있는 인도를 들이받았고요. 이후에도 이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이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후에야 겨우 멈춰섰다고 합니다. 아, 끔찍했겠네요. 한인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 사고로 한인 2명이 숨지고 이제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게 조금 더 안타까운 이유가 이 숨진 한인이 이 교회 교인이 아니었고요. 한국에서 이 LA를 잠시 방문을 했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이어서 좀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 사고 있습니다. 이 당일 늦게까지 교회 한인들이 좀 저녁 7시인데도 몰려 있었던 이유가 이날 이 교회 임직식과 또 10주년 예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행사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았을 텐데 그렇게 끔찍한 일이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일단 지금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차를 파킹해놨다가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멈추지 않고 갑자기 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을 밟아서 막 뒤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걸 이제 경찰의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 노인 운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고 사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고령화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이 노인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가 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좀 통계나 근거가 좀 있을까요? 얼마나 전국적으로 노인분들이 운전하세요? 네, 이 전국의 고속도로 안전관리국이 2014년 통계를 보면요. 이 전국에서 65살 이상의 이 운전자들이 무려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1999년보다는 한 35% 정도가 늘어난 수치인데 이게 2014년 거니까 이게 3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 노인 관련 교통사고도 사실 많이 발생하죠. 네, 맞습니다. 이 65살 이상 운전자가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의 17%를 차지하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2014년 한 해 동안에 이 교통사고로 숨진 65살 이상 운전자가 5,500명 정도가 되고요. 이 부상당한 노인자는 21만 4천 명으로 이 매일 평균 15명이 숨지고 또 580명 정도가 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운전 관련. 네, 맞습니다. 노인만 따졌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그 집집마다 뭐 60은 뭐 많이 계실 거고 70, 80대 이상 되신 운전자분들 아마 한 분씩은 다 집집마다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인터뷰 잠시 좀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노인분들은 시력과 판단력, 운동신경 등 모든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또 하나 문제죠. 그러나 미국처럼 이렇게 자동차가 발과 마찬가지 이런 사회에서 또 운전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이러한 장애를 안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노인분들도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또 노인분들을 모시고 사는 그 가족분들도 이런 노인분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러한 풍토가 좀 조성되었으면. 사실 우리가 뭐 인터뷰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노인 운전 안전 문제 이게 유독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알다시피 일본이 이 세계적으로 최고령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고령 초기인 65살 이상 운전자가 1,700만 정도가 되고요. 이 고령 후기인 75살 이상 운전자도 5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네요. 엄청나게 많은 수치인데요. 그래서 일본 역시 이런 노인 운전자들, 노인 교통사고 증가세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령 운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반납 제도를 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대신 이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할 경우에 뭐 마켓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패스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서 이 상대적으로 이런 교통사고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서 시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문가 인터뷰에서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우선 자기가 스스로 늘 운전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위의 가족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정 위험할 것 같으면 정중히 운전 은퇴를 권유하는 것 외에는 지금으로서 캘리포니아 주법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혜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